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매크로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차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크로 작업이라는 그 시트가 있대요. 자, 매크로 작업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두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2의 21번 셀에 그랬습니다. 자, 2의 21번 셀이 지금 요 마지막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셀에다가 사원 번호별로 본봉의 합계를 계산하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2열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본봉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원 번호별로 본봉들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이제 합을 이제 여기다 구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본봉의 합계로 하고 그때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sum이라고 쓰고 이 2열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도구에 삽입에 보게 되면 우리 양식 컨트롤이 있는데 그 양식 컨트롤에 보게 되면 이제 단추가 있대요. 이 단추를 동일한 시트 G의 18열에서 H의 19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G의 18에서 H 19번이다. 그러면 우리 G의 18이 지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영역이요. 이 영역에다가 요 단추를 이제 생성을 하고 그때 이제 텍스트를 본봉의 합계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한 다음에 단추를 클릭할 때 본봉 합계라는 이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런 이제 도형이 됐든 단축을 했든 이런 게 있으면 이걸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개발 도구로 이동한 다음에 개발 도구의 컨트롤에 보게 되면 지금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삽입에 들어가게 되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아이콘이 이게 이제 단추죠.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해당 영역, 우리가 G의 18번 셀부터 시작해서 HA 이제 19번 그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가 단추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죠. 단추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매크로 이름 써줘야죠. 자, 매크로의 이름은 우리 본봉 합계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봉 합계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이제 기록 단추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위에 보게 되면 매크로 기록이다. 그리고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이곳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서 매크로를 키는 순간 이 위에는 기록 중지가 이제 뜨고요. 아래쪽도 기록 중지 그 아이콘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보자고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여기 기록 중지라고 떴고 아래쪽도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가 켜졌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 그런 움직임들은 싹 다 이제 우리 매크로에 이제 기록이 된다고요. 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2의 21번 요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sum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본봉들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하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본봉에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계산이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기록 중지요. 자, 기록 중지 시킬 때 지금 요 아이콘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추에 이제 텍스트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해서 단추 1이라고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다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본봉 합계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본봉 합계라고 이렇게 글씨 써주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씨가 이렇게 이제 해당 단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본봉의 합계 2의 21번 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딜리트 키 눌러서 싹 다 이제 지운 다음에
우리가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눌렀을 때 여기에 이제 본봉 합계가 계산이 돼야죠. 해서 우리 셀 포인트를 어디다가 놓든 상관없이 이 본봉 합계를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본봉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고 확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2의 4번에서 2의 21번 그 영역을 그랬습니다. 그 영역 그러면 지금 그 영역이 지금 이 본봉에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영역을 회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하는 그런 매크로를 생성해서 실행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회계라고 그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도형의 사각형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직사각형을 동일한 시트 G의 20에서 H의 21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그 해당 영역이 지금 요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생성을 해주고 텍스트를 이제 회계로 이제 입력해라.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 회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해당 도형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 이곳에 사각형하고 써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직사각형 첫 번째 거죠. 요 직사각형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G에 20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당 도형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회계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회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 단추요. 기록 단추를 누르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맞나 틀렸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맨 밑에 맨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는 그 얘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는 키보드 마우스가 싹 다 이제 전부 다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2의 2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범위 싹 다 지정했으면 이제 표시 형식 바꿀 겁니다. 표시 형식이라는 요 탭 있죠. 요 탭에서 요 위에 보게 되면 지금 일반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그때 우리 회계 형식을 지정할 때 요 첫 번째 아이콘이 우리 회계 표시 형식이에요. 그래서 요 회계 표시 형식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 위에 보니까 이제 회계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이제 셀들을 봐도 이렇게 이제 회계 형식을 지정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이제 기록 중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다 했죠. 그러면 이 도형에 이제 제목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 이제 우리가 회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 써주면 되죠. 글씨 다 썼으면 이제 또 비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더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매크로도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 우리 2의 4번부터 2의 21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하고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이제 일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다시 찍을게요. 일반으로 만들어 놓고 맨 밑에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셀 포인트의 이제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죠. 우리 셀 포인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요 회계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본봉이 구해진 이 영역에 싹 다 이제 회계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매크로도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매크로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를 지상에 따라서 아래 그림같이 이제 수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차트를 만들었다 해서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이 차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야 된다. 신규로 이제 작성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수정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제공해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트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직책이 그랬어요. 직책이 사원인 그 정보만 이름별로 목표가 달성액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하래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 차트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고 우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이 목표가 달성액이 지금 이 차트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근데 문제에서는 직책이 그 사원인 그 정보에 대해서만 이제 이름하고 그리고 목표액 그리고 달성액 요 세 가지가 이제 차트에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책이 이제 사원이다. 그러면 사원이 여기 2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이 여기 또 있죠. 그리고 사원이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총 5명의 데이터, 그 5명의 데이터만 차트에다 이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장이다 써져 있는데 이 부장 데이터는 이제 빼라는 그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수정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일단 차트를 먼저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아니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차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오른쪽에 우리 데이터 선택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이제 선택해도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선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선택할 수 있게끔 범위를 다시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 단추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요거 이제 땅 클릭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범위를 잡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김사원이다, 김웅부다. 이 사람이 이제 직책 보니까 사원이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그 밑에 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관우라는 이 사람도 직책이 사원이죠. 이관우라는 이 사람의 이제 이름도 찍어주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수진하고 이양양 이 2명도 우리 사원입니다. 그래서 이수진하고 이양양 이렇게 이제 이름들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표액하고 달성액 그것들만 이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액이다, 달성액이다 이렇게 해서 김사원과 김웅부의 그 데이터들 싹 다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관우의 목표액과 달성액 요 2개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수진하고 이양양의 그 목표액과 달성액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범위 설정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다시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하고 우리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 직책이 이제 사원인 그 데이터들만 차트상의 목표액과 달성액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달성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달성액이 지금 요 꺾은 선형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달성액의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꺾은 선형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꺾은 선형이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계열 서식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 달성의 그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보조축 하고 있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는 순간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보조 세로축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 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스타일에 색 변경을 색 4번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게 되면 우리 차트 도구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디자인에 보게 되면 차트 스타일이라고 이곳에 있습니다. 문제에서도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그리고 나왔죠. 이 차트 스타일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색 변경하고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색 4번이라는 거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 변경 요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색 4번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거 요거 찍어 보니까 색 4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색깔이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세로축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세로축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세로축은 표시 형식을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이제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세로 축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축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선택이 돼 있는 게 우리 축 옵션, 얘가 이제 선택돼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최소값이다, 최대값이다, 주단위다, 보주단위다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축 옵션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거는 표시 형식을 바꿀 겁니다. 우리 제일 밑에 보게 되면 표시 형식하고 있죠. 이 표시 형식을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면 돼요.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 범주다, 서식 코드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이제 설정을 할 거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주를 일단 숫자로 먼저 맞춰주고, 숫자로 맞춰주게 되면 지금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요게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주만 숫자로 바꾸게 되면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요게 이제 체크 표시가 안 돼 있다면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서식 창은 요건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세로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보조 세로축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보고 얘기하죠. 이 보조 세로축에 눈금 표시 단위를 만으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이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할 거니까 보조 세로축을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는 순간 지금처럼 축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창이 짜잔하고 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보조 세로축의 눈금 표시 단위를 이제 만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표시 단위라고 있어요. 이 표시 단위가 지금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천 다음이 이제 만이겠죠. 요 만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제 텍스트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표시 단위를 이렇게 이제 만으로 설정하니까 우리 보조 세로축에 오른쪽에 보니까 곱하기 만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이라는 이 글자로 이제 바꿔줘야 돼요. 해서 요거를 이제 만으로 좀 바꿀게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간 다음에 여기 곱하기 만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로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싹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한글로 만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만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창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돼요. 변경이 되면 그때 이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텍스트 방향 요거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해라 그랬으니까 가로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표시 단위 레이블 서식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보조 세로축이 지금처럼 값들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 그때 이제 표시 단위가 지금처럼 만하고 한글로 써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 표시 단위를 만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곱하기 만하고 숫자로 써져 있던 거를 우리가 이제 글씨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달성액이라는 그 계열이 있대요. 우리 달성액이 요 꺾은 선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서 선의 너비를 이제 3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식을 요걸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크기를 이제 1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달성액이라는 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돼 있는데 이 표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으로 바꾸고 크기를 10포인트로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선의 너비는 이제 3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달성액이라는 거 요거 이제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고 우리가 들어가 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게 이제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 너비랑 표식 요런 거 이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거 보게 되면 요 첫 번째 게 채우기 및 선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 너비를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요 첫 번째 거 채우기 및 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하고 이렇게 쫙 떠요. 거기서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너비하고 지금 2.25포인트 그렇게 이제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3으로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선이 조금 두꺼워졌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표식을 이제 바꿀 거예요. 표식을 바꿀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체육입이 선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선이 있고 우리 표식이 있고 따로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표식을 변경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표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표식을 바꿀 거니까 표식 옵션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본 제공하고 형식하고 크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해서 10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식이 원으로 그렇게 이제 됐고 그때 이제 크기가 10포인트로 이렇게 좀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러면 이 데이터 계열 서식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문제 보니까 차트 영역에 데이터 표를 범례 표지 포함 요걸로 이제 지정을 하래요. 지금 우리 거는 데이터 표가 없거든요. 요거 이제 추가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죠.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데이터 표를 집어넣을 거니까 데이터 표로 이동해 주고 그리고 범례 표지 포함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범례가 전부 다 이제 표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 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에다가 그림자를 집어넣는데 그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로 요걸로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차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차트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도구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서식이요. 서식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 효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림자라고 있고 이 그림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죠. 이 중에서 우리 바깥쪽 거 첫 번째 거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로 설정하라 그랬죠. 그럼 얘가 아래니까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 볼게요. 요거 찍어 보니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림자 요거 이제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싹 다 풀었는데 문제 다 풀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문제 그림이랑 지금 내가 작성한 거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차트 제목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로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조 세로축이다 해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축도 이제 확인해야 되고 그때 이제 만이라는 요 글자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데이터 표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범례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막대기도 확인하고 가로축도 확인하고 싹 다 모든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똑같이 이제 전부 다 작성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에 있는 기타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이제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랑 이제 비슷한 형태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한 번만 풀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풀 때 또 헤매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했지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